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방치해 놓는 거거든요.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우리 몸은요, 자꾸만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혈당을 이렇게 손끝에서 재보는 거를 식전하고 식후 2시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건 당뇨 환자가 이제 식후 2시간에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식후 1시간, 1시간 반에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생깁니다. 자, 식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또 배가 고파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고, 그리고 그 무기력감이 한잠 자고 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간혹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 혈당 변동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류를 먹었을 때 혈당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거의 정상인이라도 혈당이, 정상인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200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식후에는요, 이런 혈당이 막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막 교란이 오니까 아주 너무 피곤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식곤증을 정상인도 겪습니다만, 이러한 혈당 변동성,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그 식곤증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무기력감이 너무너무 심하게 밀려와요. 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거든요. 이때 또 너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뭐 저혈당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기존에 너무 높은 200이었던 혈당이 100 정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 저혈당 때 우리는 또 심각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주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단맛 나는 음식을 집어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당분을 요구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혈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당 떨어졌다, 뭐 좀 갖고 와버려서 또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또 혈당이 올라갑니다. 좀 있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당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도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겠죠. 더욱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혈당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은요, 이렇게 고혈당이 유지되는 것도 분명히 안 좋아요, 당뇨 환자처럼. 근데 혈당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금씩 미세한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가 나게 되면서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나와요. 혈전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나와서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을 보수를 하다가 혈관벽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심했던 환자들이 30대, 40대가 돼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관의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 독소도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포가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저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말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혈당을 이렇게 손끝에서 재보는 거를 식전하고 식후 2시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건 당뇨 환자가 이제 식후 2시간에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식후 1시간, 1시간 반에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생깁니다. 깡마른 20대 여성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캐러멜 마끼아또하고 치즈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요. 우리가 보리밥에다가 충분한 계란이라든지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혈당이 140, 150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을 위협하고 다이어트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도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죠. 자, 탄수화물은요, 중독이 됩니다.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탄수화물만 중독이 될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은요,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당은요, 우리 뇌에서 영양소로 주로 쓰이는 녀석이에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는 우리 몸의 조직이 있는데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피 속의 적혈구예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멍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적정량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예전 선비들이 고봉밥을 먹은 게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먹는 밥그릇보다 두세 배 더 큰 거에다가 고봉밥을 보리밥을 해가지고 먹는 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걸 먹고서 나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사무직인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방치해 놓는 거거든요.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우리 몸은요, 자꾸만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그래서 우리 그 식품을 만드는 산업계 쪽에서는요, 탄수화물을 자꾸 넣으려고 해요. 요즘은요, 정말 안 좋은 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맛보고는 너무 달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시켜 먹는 음식에 뭘 먹었는데 너무 달다? 근데 맛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이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과당,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를 자꾸 넣으면요, 우리들은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에서는 탄수화물, 단맛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찾게 되는 게 이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현대의 만연된 질병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중독된 환자와 마약에 중독된 환자의 뇌를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부위에서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뇌 그런 마약 중독과 탄수화물 중독은 거의 이제는 같은 레벨로 봅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 어떤 상황을 계속 했을 때 자꾸만 쾌감이 생기고 그 쾌감의 강도를 더욱더 높은 강도로 줘야 더욱더 만족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시 그걸 줬을 때 해소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탄수화물도 딱 끊어버리고요. 탄수화물 안 줬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사람들한테 그러면요, 조바심이 납니다. 막 단 거 먹고 싶어. 조바심이 나는데 계속 단백질만 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탄수화물을 끊으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였더니 환자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어지러워요, 이런 분들 식은땀까지 나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탄수화물 중독의 금단 증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중독에 많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탄수화물 중독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열풍이 불었던 게 탕후루, 마라탕,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음식 산업은요, 정말 강력한 단맛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팔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설탕이 몸에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인공 감미료로 돌려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들 막 나오잖아요. 또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들은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맛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 탄수화물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탄수화물 중독을 만드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해방되는 첫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을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막 손이 떨리네. 그리고 막 어지럽네. 머리가 아프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구나.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간식을 잘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한 게 반응성 저혈당 상태에서 막 탄수화물이 땡길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땅콩 버터 같은 거,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럼 그게 해소가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었는데도 탄수화물 중독이 해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 뇌에서 만드는 약간 가짜 식욕하고 연관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식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두유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링 치즈 같은 것도 꼭 갖고 다니세요. 견과류도 괜찮습니다. 갖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내가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음식을 못 먹을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혈당 같은 증상이 온단 말이에요.
막 허기도 지고 배도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막 식은땀이 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간식을 잘 준비해 놨다가 드시는 현명한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에요. 우리 뇌는요,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야, 주인아, 뭐 좀 먹어. 탄수화물이건 뭐 좀 먹으란 말이야.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액상과당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먹고서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뇌에서는 탈수가 느끼는 것을 뭐를 먹으라는 신호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시원한 물을 한 잔 쭉 마셔보십시오. 그리고서 식욕이 사라진다면 이건 가짜 식욕이에요. 탄수화물 중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두 끼를 딱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느니 차라리 세 끼를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저는 세 끼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은 아주 좋은 통곡류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과 지방, 채소 위주로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할 때는요, 갑작스럽게 끊으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 중독을 갑작스럽게 해결하겠다고 딱 끊었다가는요,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의 그 무시무시한 그 금단 증상을 맛보고, 와, 탄수화물 정말 무섭네. 먹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계속 먹는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 중독은요, 점점 끊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을 먹었다면 다음날은 9, 그 다음 8, 이렇게 해서 점점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탄수화물을 예전엔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제가 천천히 줄여가지고 거의 1, 2 정도의 수준에서만 탄수화물을 통곡류로 아주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천천히 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